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신문 권예인 명예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야외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을 본 적 있나요? 이전보다 부쩍 늘어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눈에 띄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등의 친환경 정책과 사업 활동이 활발한데요. 한국에서도 ESG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 이젠 환경과 시민사회와 공존하는 상생 경영이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친환경 차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삶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준 고마운 자동차이지만 자동차를 운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세금 감면 혜택과 이러한 혜택을 두고 발생된 논쟁거리와 새로 논의되는 전기차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구매 단계, 등록 단계, 보유 단계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이는 모두 국세에 해당하고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이나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달인 2023년 7월부터는 다시 5%의 기본세율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자동차 등록 단계에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 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보유 단계에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교육세도 모두 지방세에 해당하고 자동차세도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의 구매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자동차의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보조금 혜택까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국세인 개별 소비세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 소비세 전액이 면제되고 300만원이 초과되면 30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개별 소비세의 30%로 산정되는 교육세의 경우도 개별 소비세가 전액 면제된다면 0원이 되겠죠? 개별 소비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00만원이 감면된 개별 소비세에 30%만 부과된다면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정한 고정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요. 정확한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정리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10%의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유류세도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유류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말합니다. 이 중 유류세를 결정짓는 것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이는 도로교통시설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내연기관차 운전자의 경우 연료를 주입할 때마다 리터당 해당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을 할 때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으니 도로를 무료로 사용하는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도 쓰이고 있답니다. 배터리 무게 탓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15%가량 무거운 전기차가 똑같은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며 비용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추정에 따르면 2030년 세금 손실액이 400억 달러, 약 48조 9,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2021년 기준
자동차의 65% 이상이 전기차인 노르웨이의 경우도 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며 자동차 관련 세수가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국내 전망 보고서도 있는데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은 2020년 16조 7천억 원에서 2050년 1조 4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 전망했죠. 이는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을 통한 미래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발빠르게 이어지며 기존 내연기관차의 정비업소나 주유소 등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이야기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된다고 하니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내연 차량 연간 사업과 세수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 등을 따져 내연기관차냐 전기차냐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자는 주행거리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는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죠. 주행거리세는 이미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미국은 콜로라도, 오리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주행거리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화물차에 대한 주행거리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면 판매량이 줄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세계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각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의존하던 차량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단계에 직면한 문제점일 텐데요. 여러분도 앞서 이야기한 전기차 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신문 명예기자 권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